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말이죠. 우리 컴퓨터 바로 그 안에서 벌어진 아주 기가 막힌 강도 사건, 그리고 그걸 막기 위한 더 기가 막힌 봉쇄 작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바로 멜트다운 취약점과 KTI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만약에 말이죠, 여러분. CPU의 그 엄청난 속도가 사실은 가장 큰 약점이었다면 어떨까요?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데요. 도대체 어떻게 CPU를 더 빠르게, 더 효율적으로 만들려는 그 노력이 오히려 시스템의 심장을 뚫어버리는 치명적인 보안 구멍을 만들게 된 걸까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우리는 컴퓨터 내부를 뭐랄까 되게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쓰는 일반 프로그램들이 사는 유저 동네가 있고, 그리고 모든 걸 통제하는 운영체제, 즉 커널이라는 왕국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둘은 절대 서로 넘볼 수 없는 아주 견고한 성벽으로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이 분리라는 게 그냥 넘어오지 마세요 하는 그런 약속 같은 게 아니었어요. 이건 하드웨어에 아예 딱 박혀 있는 US 비트, 그러니까 슈퍼바이저 비트라는 이름의 스위치로 강제되는 그야말로 절대적인 규칙이라고 다들 생각했죠. 유저 프로그램 따위가 감히 이 디지털 자물쇠를 열 수 있을 리가 없다고 말입니다. 근데 말이죠. 2018년에 이 모든 믿음이 그냥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멜트다운 취약점의 등장이었죠. 이 멜트다운은요, 무슨 코딩 실수 같은 단순한 버그가 아니었어요. 이건 CPU의 성능을 최대한 끌어올리려고 만든 바로 그 똑똑한 기능들을 역이용해서 성벽 안에 비밀을 훔쳐나오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교묘한 수법이었습니다. 이 기상천외한 강도 사건의 한 가운데에는 추측 실행이라는 개념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CPU가 일을 너무 잘해서 생긴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마치 의욕이 막 넘쳐 흐르는 비서 같은 거예요. 다음엔 분명 이 서류가 필요할 거야 하면서 시키지도 않은 일을 막 미리 해놓는 거죠. CPU가 잠시라도 노는 꼴을 못 보는 겁니다. 이게 좀 추상적이니까 이런 비유를 들어볼게요. 도서관 사서한테 여러분이 책을 요청했는데 사서가 여러분 신분증을 확인하기도 전에 이 책 찾으시나 보네 하고 1급 비밀 먼저 보관하면서 파일을 휙 꺼내오는 거예요. 그러다 뒤늦게 신분증을 보고 어이쿠, 이분은 열람 권한이 없으시네 하면서 파일을 다시 집어넣었죠. 자, 파일은 제자리로 돌아갔지만 그 파일이 잠시 놓였던 책상 위에는 아주 희미한 자국, 뭐랄까 온기 같은 흔적이 남지 않겠어요? 멜트다운 공격은 바로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세한 흔적을 귀신같이 읽어내는 기술인 겁니다. 자, 그럼 공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첫째, 일단 금지된 구역인 커널 메모리를 읽는 척 시도를 해요. 둘째, 그럼 성급한 우리 CPU가 권한 확인도 하기 전에 이거 하면서 비밀 데이터를 낼름 가져오죠. 셋째, 바로 그 순간 다른 명령어가 그 훔쳐본 비밀 데이터를 이용해서 공격자가 미리 만들어둔 프로브 배열이라는 지도 위의 특정 지점을 살짝 콕 찌릅니다. 넷째, CPU가 뒤늦게 아차, 이거 불법 접근이잖아 하고 모든 걸 없던 일로 되돌리지만 이미 늦었어요. 마지막으로 공격자는 그 지도, 즉 프로브 배열의 여러 지점들을 하나씩 다시 접근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콕 찔렸던 바로 그 지점만 유독 접근 속도가 빠르게 나오겠죠? 왜냐? 캐시에 그 흔적이 남아있으니까요. 바로 그 위치가 유출된 비밀 정보의 정체인 겁니다. 자,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지점이 바로 이겁니다. 멜트다운은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도 않고 소프트웨어적으로는 기록에도 남지 않는 하드웨어 내부의 아주 미세한 상태 변화, 그 흔적만으로 시스템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1급 비밀을 통째로 빼낼 수 있다는 걸 증명해버린 거예요. 이건 정말 충격적인 발견이었죠. 그럼 이제 해결책으로 넘어가 보죠. 이렇게 전례가 없던 어마어마한 위협에 맞서기 위해 등장한 게 바로 KPTI, 커널 페이지 테이블 격리입니다. 이건 뭐랄까, 창문 틈새 막는 그런 땜제식 처방이 아니었어요. 아예 건물의 설계 자체를 뜯어 고치는 거의 재건축 수준의 대수술이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변화가 한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KTPI가 있기 전 왼쪽을 보세요. 유저와 커널이 그냥 하나의 큰 지도를 같이 썼어요. 물론 커널 영역에는 관계자 외 출입 금지라는 팻말, 즉 슈퍼바이저 비트가 있긴 했지만요. 그런데 오른쪽 KTPI 시스템을 보세요. 이건 아예 유저용 지도랑 커널용 지도를 따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물리적으로 주소 공간 자체를 그냥 분리시켜버린 거죠. 이제 유저 동네에서는 커널 왕국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겨요. 유저용 지도에서 커널을 아예 싹 지워버리면 시스템 콜처럼 커널의 도움이 꼭 필요할 땐 대체 어떻게 커널을 찾아가죠? 그 해결책이 바로 이 트램폴린이라는 녀석입니다. 두 세계를 잇는 아주 작고 유일한 비상 연락 통로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저 프로그램은 일단 이 트램폴린으로 점프하고 거기서 안전하게 신원 확인을 거친 뒤에야 비로소 진짜 커널용 지도로 바꿔들고 커널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강력하고 새로운 보안 시스템, 당연히 공짜는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모두를 경악하게 할 만큼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러야 했어요. 왜냐하면 유저 모드와 커널 모드를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지도 자체를 통째로 바꿔치기 해야 했기 때문이에요. 이 CR3 레지스터를 바꾸는 작업은요, CPU가 길을 빨리 찾으려고 머릿속에 저장해둔 주소록, 그니까 TLB를 싹 다 비우고 새로 써야 한다는 뜻이었거든요. 매번 어딜 갈 때마다 내비게이션을 껐다 켜는 거나 마찬가지니 당연히 엄청나게 느려질 수밖에 없었죠. 네, 바로 이 숫자입니다. 일부 작업에서는 성능이 무려 30%까지 떨어지는 정말 끔찍한 결과가 나왔어요. 보안을 얻는 대신 속도를 엄청나게 희생해야 하는 아주 심각한 딜레마에 빠진 거죠.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역시 엔지니어들은 답을 찾죠. 이 KPTI가 만들어낸 골치 아픈 성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주 우아하고 똑똑한 하드웨어 최적화 기술을 찾아냈거든요. 그게 바로 PCID, 프로세스 문맥 식별자라는 기능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아까 그 주소록 TLB에다가 꼬리표를 붙여주는 거예요. 이 주소는 유저용, 저 주소는 커널용 하고요. 이 꼬리표 덕분에 이제 두 세계를 오갈 때마다 주소록 전체를 버리고 새로 쓸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그냥 CPU한테 자, 이제부터 유저용 꼬리표 붙은 주소들만 봐 하고 알려주기만 하면 되니까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효과가 얼마나 드라마틱한지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왼쪽 막대가 PCID가 없던 시절 30%에 달했던 그 엄청난 성능 저하를 보여주죠. 그런데 PCID를 적용하고 나니 어떻게 됐나요? 오른쪽 막대처럼 대부분의 작업에서 오버헤드가 5% 미만이라는 훨씬 감당할 만한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마침내 보안과 성능, 두 마리 토끼를 다시 잡는 데 성공한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멜트다운이라는 기상천외한 강도 사건이 CPU의 속도 향상 기능을 악용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KPIT라는 강력한 봉쇄 작전으로 아예 메모리 세계를 둘로 나눠버렸죠. 하지만 그 대가로 끔찍한 성능 저하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PCID라는 똑똑한 하드웨어 기술 덕분에 이 강력한 보안 시스템을 다시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의 컴퓨터가 점점 더 빨라지고 더 복잡해질수록 우리는 과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기계 안에 어떤 새로운 유령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멜트다운처럼 말이죠.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